여기는 퓨처 프루프드 워크플레이스 트랙입니다. 저는 시스코 네트워킹 사업부 기술 리더를 맡고 있는 이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코 네트워킹 사업부 총괄하고 있는 이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라보레이션 사업부의 기술 리더를 하고 있는 허용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콜라보레이션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김병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을까요? 네. 저희 이번 트랙에서는 저희 오늘 오전에서 저희 데이비드님이 미래 근무 환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셨고,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여러분이 그 기술들과 솔루션을 하나하나 소개를 들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저희가 조금 쉬운 톤으로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준비한 세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IT 관리자로서 내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QR코드 잠깐 찍어주실까요? QR 찍으면 링크 열기 누르면은 서베이 문항이 곧 들어올 텐데요. 아직 문제가 들어오진 않을 테니까 일단 QR 꽂고 준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떠신지 저희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워크플레이스, 일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워크플레이스. 저기다 적어야 되는 건가요?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해요. 선다가 아니면. 손가락 힘드시겠지만 움직여서 잠을 깹시다. 사무실, 오피스, 회사, 사무실의 내 책상. 네, 3829288은 저희 서베이 번호인데요. 역시 아셈타워 딱딱함. 딱딱한 데 앉아서 일하는 분이 계시군요. VDI가 있습니다. VDI로 일하는 공간. 되게 좋은 답변이시네요. 웹엑스도 있네요. 웹엑스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피스. 네, 컴퓨터가 있는 자리가 내가 일하는 자리다. 여러분들의 생각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벌써 누르고 계신 분이 계셨군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사무실 아닌 공간, 사무실이 내 책상 아닌 공간에서 일을 할 때 그래도 난 요건 좀 불편하더라. 선택을 해주십시오.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역시 만나야죠. 이거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 아닐까요?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툴이나 회사 시스템 접속이 편리하지 않아서 좀 불편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네요. 네, 역시 만나야 한다. 저도 만나야죠. 동일한 의견입니다. 만나야 되죠. 우리는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즐거운 업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지나가고 나서 내가 오늘 그래도 시스코 커넥트 가서 이거는 배운 것 같아라고 하려면 좀 뇌리에 남는 키워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션은 8개의 키워드로 미래 근무 환경을 위해서 IT 관점에서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백그라운드. 빠밤. 왜 안 해요? 그랬잖아. 네, 첫 번째 키워드는 workplace is anywhere인데요. 이 단어만 딱 보면 우리 어디서나 아무데서나 무조건 일을 해요. 되게 잔인한 말 아닙니까, 창주님? 힘듭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여기서 워크라는 단어와 플레이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합해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아마 떠올리셔서 대부분 사무실 또는 집 이렇게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시스코가 정의하는 워크플레이스는 단순히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모든 곳을 워크플레이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무실 포함되고 지점이나 지사 포함되고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재택하시면 다 워크플레이스지만, 확장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모든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리테일 매장에서 직원들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안하고 상품을 제안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이런 매장도 워크플레이스가 되고, 스테디움이라고 적어놨는데 스테디움은 왜 워크플레이스일까요? 고객분들은 놀러 오셨는데, 그 스테디움 비즈니스의 근본은 결국 고객에게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굿즈 상품을 제공하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워크플레이스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 안이나 공장, 심지어는 컨택트 센터, 즉
콜센터 에이전트 분들께서 고객과 상담하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모든 곳 이런 건 다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곳이 워크플레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각 공간, 각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비즈니스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하고 매출을 올리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험이기 때문에 임직원 간의 업무를 교류하는 방식 그리고 직원과 고객들 간의 교류하는 그런 모든 경험을 새롭게 정의하자. 그것도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정의하자는 측면이 오늘 두 번째 세션 퓨처 프루프드 워크플레이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워크플레이스가 우리가 일하는 공간,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집중하지만은 사실은 IT 관점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서비스가 일어나는 모든 연결을 그리고 경험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거를 정의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로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를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from mandate to magnet입니다. 저희 척 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마그넷은 사실 자석 아닌가요? 냉장고 자석? 착! 네, 그렇죠. 라이언님? 예, 맞습니다. 뭐 아까 척 회장님뿐만 아니라 제 보스이신 데이비님도 오늘 아침에 이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mandate, magnet 두 가지 거의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mandate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꼭 나와야 돼. 나와서 이 자리에 꼭 앉아야 됩니다. 혼나죠. 딱 안 하는 오면 혼난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약간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에서 보셨다시피 좀 약간 좀 외로움은 아니고 사실은 억지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매그넷은 정말 자석입니다. 그야말로 사무실에 정말 스스로 나오고 싶어서 그냥 몸이 끌려가는 그런 거 이제 매그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방금 창준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지만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서베이에 의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가고 싶다. 하지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행 조건이 이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mandate, magnet이란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이 예전에는 우리가 안 오면 혼나고 출퇴근 도장 찍지 않으면 결석이고 뭐 이런 부담을 주는 공간이었지만 지금 내가 정말 가고 싶고 만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일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되는 게 맨데이트 마그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런 공간은 사실은 다양한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좀 더 생산성을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머시브 인바이러먼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용주님? 네. 이머시브 인바이러먼트, 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죠. 맞습니다. 네. 영어 잘하시네요. 그렇죠. 예, 재미님은 몰입할 수 있는 공간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저는 스카? 아 예, 신세대시네요. 스카가 뭐예요? 스카 모르면 꼰대? 여기 좀 눈빛 흔들리는 분들 스카가 저기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독서실 떠올리셨을 거예요. 독서실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하죠. 최적화 돼 있죠. 조용하고 주변에 칸막이도 돼 있고. 근데 요즘 세대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스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카페 이런 데서 좀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 느끼고 이러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같이 떠오르는 산업이 하나 있죠. 액티브 노이즈, 뭐 캔슬링 같은 헤드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은 환경에 가야 되고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디바이스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특화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목적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찰스님, 네. 시스코에는 어떤 공간들이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조직, 매트릭스 조직이다 보니까 그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많이 필요한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은 특별히 미팅룸 예약 안 하고 한 서너 명 정도 퀵하게 빨리 룸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는 허들룸. 내부적으로 허들룸이라고 예, 부르는 맞습니다. 룸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스크 공간이 오픈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형 회의실, 뭐 대형 회의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 서너 명이 즉각적으로 애자일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허들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어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콰이어트룸이라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런 공간들은 마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적절한 디바이스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공간을
목적에 맞게끔 분배하고 만들어 설계해 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끔 일을 할 때 적절한 공간에 가서 몰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성은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글로벌 IT 기업들 생각하시면 굉장히 예쁜 오피스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그냥 예쁜 공간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와서 함께 일하고 싶은 공간,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에 맞는 구분, 그리고 그 안에 적절한 디바이스, 그리고 이런 예쁜 인테리어는 어떤 몰입도를 극대화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맨데이트 마그넷, 출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하고 싶고 와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이머시브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업무 환경, 자연스럽게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간이 바로 이머시브 인바이러먼트고, 저희가 이렇게 독서실 같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목적에 따라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쉽게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이 주어지는 것도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은 사실은 좀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같이 업무를 하기 편하고 자유롭게 이동이 편해야 돼서 최근에 많은 고객분들께서 스마트 오피스 얘기를 하시면서 나 선 없는 오피스 사업을 시작할 거야, 코드리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찰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감하고 경험 이런 단어 많이 나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네트워크 관리나 운영 담당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모르긴 해도 가장 사용자의 네트워크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바로 이제 무선 연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선으로 쓰시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무선으로 전환하시면서 이 경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무선 수요량을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도 2021년도에는 글로벌하게 3.3조 달러, 한화로 치면 한 5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한 7천조 원 정도 한화로 30% 성장을 이상 했거든요. 급등한 걸로 보이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같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 아태 지역의 고위 관료들 모시고 하는 이제 대규모 행사인데 그 행사팀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그 행사에서 논의되는 주제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고 매끄러운 무선 연결을 끊임없이 제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네트워크와 관련돼서는 최소한 무선이 정말 고객, 임직원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와이파이 7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AP를 새롭게 출시를 했고 자랑스럽게 저희가 모든 국내 통관 및 전기 인증 절차 다 마치고 이제부터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롭게 무선 디바이스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우리 천장에 있는 오래된 AP들 떼어내고 새로운 AP를 붙이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와이파이 5 시절이나 6 초반 시절에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E나 7으로 넘어가시면서 예전에는 유선을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거기에 부가 서비스로 무선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선이 이제 주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무선 네트워크에서 요구되는 디자인 요구사항들, 즉 전원 요구사항, PoE 요구사항, 또 이제 원기 인터페이스가 10G AP가 나오면서 그런 유선단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들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선을 그냥 얹어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무선을 먼저 디자인하고 무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유선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고려사항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선 없는 오피스를 고민을 할 때 그 아름답고 자유로운 오피스지만 그 뒤에서는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단단한 인프라에 대한 디자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오후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를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미래 근무 환경에서는요, 디스턴스 제로. 오늘 오전에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디스턴스 제로는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야 된다라는 의미 맞죠, 라이언님? 예, 맞습니다. 사실 디스턴스 제로 지금 저희가 지금 제로입니까?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한 1m? 그렇게 뭡니까 저희가? 예, 디스턴스 제로는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들과 저가 그냥 같은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환경 갖다 만드는 그런 의미를 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올해 가장 저희 대비님도 좋아하시는 그런 마케팅 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조사한 그 서베이에 의하면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팅에 들어온다.
사람이 48%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미팅의 반 정도는 그래도 한 명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말이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미팅이라고 하면은 업무 공간 안에서 그 자리 안에서 이제 회의를 이루어진다 보면은 이제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맞는 환경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요. 아까 용주님과 창주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근무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줌다운을 해서 줌인을 해가지고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 환경을 갖다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들어오려면은 정말 미팅의 환경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 명 이상이 밖에서 들어오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환경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기술로 AI를 이용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소음을 갖다 없애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밖에서도 이제 미팅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원격으로 봤지만 그분들이 마치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기술로 AI 기술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아도 그 사람의 이름과 그 타이틀, 직급 같은 게 나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보통 이렇게 여기 같이 저희 4명은 얼굴이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밖에 있는 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피플 포커스라든지 프레임 기능들이 이제 있고요. 또 외국분들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언어가 뭐 영어를 몰라서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를 몰라서 좀 헤매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은 실시간 자막으로 통역을 대신 바로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제로는 그야말로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환경 안에 있는 미팅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렇게 룸이 비춰지고 얼굴이 4명 있을 때면 사실 이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게 프레임으로 쫙 펼쳐지니까 그 순간부터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딴짓 잘 못하시겠죠. 네. 내가 보여진다는 걸 알기 네. 때문에 미팅룸 구석에서 딴짓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기술이고 이미 어떤 기업에서는 되게 일상적인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들어와서 같이 미팅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전혀 차이가 없는 제로. 네. 경험의 차이가 제로라는 제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세이프티와 웰빙인데 사실 우리가 여기 IT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세이프티와 웰빙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다 합쳐져서 컨버즈된 아키텍처를 고려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이프티와 웰빙이 어떻게 고려돼야 될까요? 네, 안전과 신토부리. 예. 복지. 예. 일단 안전과 복지라고 저희는 좀 이렇게 이름을 잡아봤습니다. 이 두 단어가 좀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시죠. 사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관리자분들이 계실까요? 이분들은 산업안전 보건 교육이라는 걸 받으세요. 산업안전과 보건. 그래서 우리 회사 업장 안에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거를 예를 들면 예방한다든지 조치한다든지 이런 교육인데요. 매년 받으시죠? 시험 너무 어려워요. 통과하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싱가포르도 그런 거 있나요? 제가 좀 출장이 잦다 보니까 못 봤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막 급부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예전에는 개인이 그냥 지켜야 될 어떤 안전 수칙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와 기업의 책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측면으로 보면은 감염병 시대가 딱 오면은 시기가 도래하면은 빠르게 비대면 업무로 근무를 전환하고 직원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회사 내부의 사람들의 밀집도를 파악한다든지 화재, 연기, 화학, 가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센서로 측정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알림을 주고 동선을 피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해 줘야 되는 시스템을 배치해야 되고요. 또 복지 측면으로 보면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도, 습도 이런 거 당연하고요. 온습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진동이라든지 소음 같은 걸 계속해서 센서로 측정하고 이것을 대시보드에다 보면서 이것 계속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센서, 대시보드 그리고 어떤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직원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고요. 위험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직원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제는 센서 기반으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새로운 서비스화하고 IT의 인사이트로 그리고 우리 복지와 세이프티를 위해서도 활용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있고 솔루션도 있고 또 그런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포용하는 문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술이 접목되기 되게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저희 그 한국인이지만 거의 싱가폴리언처럼 외모를 갖추신 우리 라이언님께서는 이 경험을 진짜 몸소 체험하고 계신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문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제가 뭐 싱가포르도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이제 직원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또 미국이나 뭐 해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서로 이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특히 외국 분들은 많이 이제 근무를 하고 아까도 저희도 이제 재택을 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사실 더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방금 화면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누가 집에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을 때 자리를 떠났는데 실수로 제가 카메라를 끄지 못합니다. 그래도 자동으로 알아서 카메라가 꺼지고 그리고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업무를 복귀를 해서 이제 카메라 앞에 앉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놓쳤던 그 부분을 갖다 AI로 또 요약을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출시가 됐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여러 환경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내가 사무실이 아닌 그 어떤 공간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게 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내가 놓친 부분을 갖다가 서머리를 해준다거나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갖다 이용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예전에는 뭐 비행기에서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서 또 이제 쉬지를 못하는 업무의 연속성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유튜브 같은 저희 엔터프라이즈용 유튜브나 이제 비드캐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또 이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기술이 바탕에 대해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을 써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제 커피 제 자리 비었어.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도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근데 사실 이 모든 컬처의 기반은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과 존중, 믿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우리 고객들의 서비스가 더 잘 되어가도록 하는 거, 그런 컬처를 만들어가는 것도 기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즈니스 아웃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키워드들을 다 넘어오면서 종국에는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까? IT로 생산성을 높인다. 그리고 IT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업무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서 더 개선을 했는가라는 거거든요. 시스코도 사실은 한 기업으로서 이런 비즈니스 아웃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외부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 찰스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을 임직원들한테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 하면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핸들링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코비드 때 한 2년간 문을 닫았던 뉴욕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문을 닫고 재택근무로 전체 전환을 하면서 이 오피스를 방금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한번 고객들께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오피스가 2022년에 오픈한 뉴욕 오피스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2개 층을 쓰고 있었는데요. 리노베이션 이후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유휴 공간 최적화를 통해서 1개 층으로 압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비디오 단말들을 거의 모든 공간에 수치상으로는 100% 공간에 비디오 단말들을 설치해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기존 30%에서 70%까지 늘렸다. 그런 디자인 컨셉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2개 층을 쓰다 1개 층을 쓰니까 당연히 렌트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도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쭉 나왔던 와야만 하는 사무실에서 오고 싶은 사무실로 만든 그 이제 3번째 포인트인데 저희 회사가 뭐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값이 비싼 뉴욕 오피스에 직원 출근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걸 보면 이런 테크놀로지가 주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고 만족해하는 성과를 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마그넷. 네, 마그넷.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얼마나 이제 리턴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실 텐데 저희가 전기료 같은 경우는 이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220V 미국이니까 110V겠죠. 110V의 강전 설계를 하지 않고 전체 전원을 POE 기반의 약전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케이블이 이제 조금 더 그 전기에 조금 더 안전한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걸 설비하는 엔지니어분들, 전기 기술자분들도 조금 더 덜 스킬 되더라도 POE 전원만 설치하고 공급할 수 있으시면 되는 그런 이제 됐고 그리고 각종 전기 시설을 전부 다 POE 스위치로 다 바꾸면서 전체적인 구매 비용 5% 줄이고 건축비마저도 약 3억 원 정도 절감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뉴욕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아틀란타, 파리, 런던 이렇게 쭉 이런 그 서울은 없죠. 없네요. 예. 찌찌뽕. 네, 서울 오피스 바로 옆에 아센타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시스코 아니 발표는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시스코도 이렇게 쓰고 있느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영업 담당이나 파트너를 통해서 저희 시스코 오피스 방문 예약해 주시면 저희 시스코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임직원을 위한 경험 향상의 사례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는 오면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죠, 그렇죠. always 웰컴입니다. 오면 되죠. 당연히 오면 되고요. 저희가 많은 데모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오피스에 대한 방문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8개 키워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아니면 또 새로운 걸 기획을 하실 때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고민을 하실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음 프로젝트를 엮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키워드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위주로 연결을 해드렸고요. 이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미래 근무 환경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어지는 세션들은 이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소개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랙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을 테니까 오후에도 더 열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을 얘기하면은 항상 저희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는 되게 특이했던 놀라웠던 기술이지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기술이 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그럴 거고 휴대폰이 그럴 거고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마치 새로운 것 같지만은 오늘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기술이고 이 기술이 또다시 일상이 되면서 우리의 기술들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히 가지시고 미래를 포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더 나은 차세대 IT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세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